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공인총판 다우데이터 기술팀 이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기술팀의 김청훈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진행할 웨비나는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연속성을 가진 웨비나로 오늘이 빔360 관련 세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인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빔360 시리즈 중 빔360 코디네이트를 기반으로 한 타임 세이브를 위한 빔360 모델 코디네이트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채팅창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발표를 마친 뒤 Q&A 세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빔360 코디네이트의 주요 기능을 소개해드리면서 동시에 빔360 코디네이트와 나비스웍 매니지 제품에 대한 비교를 설명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오토데스크에서 말하는 제품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빔360 코디네이트는 현장 또는 사무실에서 시공성 검토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시공 전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사전에 식별하여 충돌 해결 워크플로우를 통해 다분야 조정을 가속화하여 사전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비스웍 매니지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건축 엔지니어링 및 건설용 3D 모델을 검토하거나 4D, 5D 설계 시뮬레이션 및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기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간섭 체크입니다. 때문에 이제까지 정보가 많지 않았던 빔360 코디네이트가 나비스웍스와 간섭 검토 기능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제품이 각 분야 또는 각 회사마다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빔360 코디네이트가 과연 나비스웍스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등 많은 분들이 다양한 주제로 궁금해 하실 것이라 예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빔360의 다양한 제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빔360 코디네이트는 레빗과 11.3D에서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빔360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빔360 닥스의 단일 데이터 저장소를 포함한 모든 기능을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과 실제 시공 사이의 작업의 정확한 조율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즉, 빔360 코디네이트는 빔360 닥스에 모델 코디네이션을 할 모델링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빔360 코디네이트를 구매하실 경우 부여된 사용 권한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모든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계정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린다면 왼쪽 이미지와 같이 메뉴 버튼에서 프로젝트 홈, 인사이트, 우리가 흔히 닥스라고 알고 있는 도큐멘트 매니지먼트, 모델 코디네이션, 프로젝트 어드민, 어카운트 어드민 모두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빔360 시리즈의 정식 제품 이름은 빔360 코디네이트가 맞고요. 빔360 코디네이트의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듈 이름이 모델 코디네이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용자 권한 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다우데이터에서 진행했던 빔360 닥스 관련된 웨비나가 몇 가지 있을 텐데요. 함께 확인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빔360 코디네이트는 설계 및 시공 등의 다분야 협업과 업무 조정 검토 작업을 보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장 작업자들이 사무실 작업 내용을 예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획과 실제 시공 사이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요. 빔 360 코디네이트는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 인터넷만 가능한 환경이라면 간단한 3D 뷰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모델 데이터를 머지시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언제나 최신 도면에서 간섭 현황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액세스가 가능하여 모델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이슈를 확인하거나 처리한 이슈를 사무실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도면에 수기로 작성했던 내용을 문서나 메일에 옮겨 담아 작성하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빔 360 닥스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유형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리뷰할 수 있으며 길이를 측정하거나 마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능을 통해 기존 프로세스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시간 손실을 빔 360 코디네이트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데이터 또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나비수학 매니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나올 기능 비교를 위해 잠깐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수학스는 사실 간섭 체크 기능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합하고 내비게이션, 주석, 애니메이션 기능을 통해 설계를 검토하고 공정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중 오늘 설명드릴 기능 비교는 간섭 체크 관련 기능에 비중을 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뷰 앤 필터 모델 관련 기능에 대해 비교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 기능은 나비스웍스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거의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비스웍스의 경우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병합하여 모델링을 리뷰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빔 360 코디네이트도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의 빔 데이터를 자유롭게 3D 모드로 리뷰할 수 있고 마크업을 작성하거나 현재 뷰 상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뷰는 빔 360 코디네이트의 뷰 탭에서 별도의 리스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뷰 앤 필터 크러쉬 관련 기능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리뷰 기능과는 다르게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나비스웍스의 경우 다양한 파일 유형을 지원하고 사용자 세트의 설정을 가능하거나 유형, 공차 등의 상세 설정 기능을 지원하여 유연한 간섭 검토가 가능한 반면에 빔 360 코디네이트는 나비스웍만큼 사용자 설정을 반영한 유연한 간섭 검토는 불가능하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단일 저장소인 빔 360 닥스에서 빔 데이터의 리비전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며 언제나 최신 모델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비스웍스에서는 간섭 체크를 하기 위해 세트를 수동으로 설정을 해왔다면 여기에서는 간섭 체크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표시해주고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크러쉬 매트릭스 기능을 제공하여 담당자가 탐지된 간섭 수에 대해 전체 문제를 추적하고 간섭 수에 따른 색상 표시 구분으로 작업의 우선순위를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부분은 연노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지금 진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간섭 수가 되게 많을수록 짙게 표시가 돼서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동으로 검토되는 간섭 문제는 수동으로 그룹핑을 해야 하는 나비스웍스와는 다르게 최초 검토 결과 자체가 총 간섭 수뿐만 아니라 한 객체에서 발생되는 간섭을 자동으로 그룹핑하여 그룹에서 발생하는 간섭 수 또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실제 총 간섭은 758건으로 확인이 되지만 이는 곧 상단의 이미지와 같이 그룹에서 발생하는 간섭 수는 238건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슈 관리에 대한 기능인데요. 나비스웍스의 기능을 먼저 비교하여 설명드리자면 이슈를 만들고 리포트를 추출하는 기능은 약간의 작업 방식이나 형식이 다를 뿐 전체적인 기능은 유사하지만 체계적인 이슈 관리와 클라우드 기반에서 이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슈를 생성하거나 확인, 그리고 이슈 처리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바로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빔360 코디네이트 모듈에서 별도의 관련 이슈만 체크하실 수 있으며 이슈 생성 자체 또한 충돌이 발생된 문제를 보면서 이슈를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이슈는 인사이트 모듈에서 조건에 따른 필터링을 몇 가지를 제공을 해주시면 이 기능을 통해서 간섭 문제 관련 이슈만 리포트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이미지가 PDF로 추출한 레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일 호환성입니다. 나비스웍스에서는 나비스웍스 전용 파일 포맷인 NWD, NWF, NWC를 포함하여 상당히 다양한 파일 포맷이 호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 아쉽게도 현 시점의 빔360 코디네이트에서는 레빗과 IFC 파일 포맷을 포함한 총 6개의 파일 포맷을 지원할 뿐 그 이외의 파일 유형에 대해서는 모델 코디네이션 관련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빔360 코디네이트는 이전에 그 빔360 글루가 새롭게 리뉴얼되어 출시된 제품으로 기능 업그레이드 속도가 다른 오토데스크 제품보다 빠른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파일 호환 가능성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파일 호환성 관련해서 여러 기술 문서만 보고서는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웨비나를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추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조금 확실해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빔360 코디네이트를 검색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마치 앞에서 보여드린 파일 유형 외에 더 다양한 파일 유형이 호환되는 것처럼 작성된 게시글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빔360 닥스 기반이기 때문에 파일 유형과 관계없이 업로드를 하거나 거의 대부분의 2D 및 3D 기반으로 리뷰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왼쪽 상단의 이미지처럼 빔360 코디네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폴더를 정상적으로 잘 지정했고
해당 폴더는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다양한 파일 유형의 모델링 파일들이 다수 업로드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하단 이미지처럼 업로드된 RVT 파일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즉, 빔360 코디네이트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파일 형식 외 모델 코디네이션 모듈이 표시되지 않아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일 유형별 기능이 어디까지 빔360 제품군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잘 구분하여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권한을 기반으로 한 보안 관련 기능입니다. 나비스웍스의 경우 별도의 사용자 권한은 오토데스크 나비스웍스 제품에 대한 사용 권한뿐 데이터를 리뷰하거나 서버에 업로드를 하거나 하는 그런 상세 데이터 관련 권한 관리가 불가능한데요. 빔360 코디네이트는 빔360 닥스의 사용 권한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내 폴더별 상세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간섭 체크를 할 수 있는 폴더 설정을 프로젝트 어드민만 설정할 수 있고, 하단에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것 같이 모델 코디네이트에 접근 권한이 없을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해당 모듈 자체를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즉, 왼쪽의 DJ 킷만 빔360 메뉴 버튼에서 모델 코디네이트 모듈을 확인할 수 없어 간섭 검토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고 계신 프로젝트 어드민은 메뉴 이름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관리자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화면이므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다우데이터 기술팀으로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준비한 장표입니다.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AC 컬렉션에는 분명 많은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중에 나비스웍 매니지도 물론 포함되고 있지만 빔360 시리즈인 빔360 닥스, 디자인, 콜라보레이트는 별도 구매 제품이므로 이 점 제품을 구매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비스웍스와의 기능을 비교하면서 빔360 코디네이트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자동으로 그룹핑되는 간섭 검토 기능을 통해 클러시 매트릭스에서 한눈에 간섭이 일어나는 수를 파악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 또는 모바일에서 쉽게 액세스하여 하나 이상의 모델 데이터를 실시간 머지하여 리뷰를 하고 유연한 이슈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세션으로 해당 기능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 세션을 통해서 보다 더 타임 세이브 효과를 낼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검토해 보시면서 들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오늘 웨비나는 이제 간섭 검토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전 세션에서 이정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나비스웍스 매니저와 빔360 코디네이트의 기능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비스웍스 매니저에서는 단일 모델에서도 간섭 체크가 가능하고
또한 세부적인 조정을 위해서 매뉴얼하게 간섭 컴퓨터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다양한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과, 그리고 여러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수의 모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 뭐 누락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 최신 모델 관리가 좀 어렵게 작용할 수 있다는, 좀 복잡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빔360 코디네이션 모듈 같은 경우는 업로드된 모델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간섭 체크를 수행을 하고, 또한 자동으로 그룹핑하여 클래시 디텍션 매트릭스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딱히 BIM에 대한 숙련자가 아니어도 쉽게 모델을 확인을 하고 뭐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가 이제 빔360 코디네이트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나비석스 매니지보다 좀 상위 솔루션인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매뉴얼한 간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빔360 코디네이트에서는 불가능하고 나비석스 매니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매뉴얼한 간섭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나비석스 매니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이제 주기적으로 간섭 컴퓨터 현황을 확인이 필요할 때는 빔360 코디네이션 모듈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델에 대한 예시를 들자면, 이제 단일 모델 파일 안에 뭐 건축, 구조, 뭐 설비 이런 그 공종별로 모두 포함된 경우, 혹은 또 시공 단계에서 뭐 타워 크레인 기초에 대한 감사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 이제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위치가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타워 크레인 스펙에 따라서 시공이 들어가기 전까지 기초에 대한 사이즈가 자주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부에 있는 뭐 우수나 오수 배관, 뭐 소방 배관, 뭐 기타 이제 빌딩에서 뭐 들어오고 나가는 외부 배관들과 이제 타워 크레인 기초와의 간섭은 이제 필히 검토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코디네이션을 수행을 할 때에는 이제 나비석스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빔360 코디네이트는 그와 좀 반대되는 개념의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서는 이제 건축, 구조, 설비 등에 대해서 뭐 각기 다른 회사에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회사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이제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주기적인 코디네이션 작업을 위해서 빔360 코디네이트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빔360 코디네이트와 그리고 나비석스 매니지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빔360 코디네이트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간섭 체크 매트릭스가 작성이 되고, 또 하나씩 선택을 해보시면 이제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간섭에 대해서 바로 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코디네이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뭐 담당자나 혹은 프로젝트 멤버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요. 빔360 이슈 에딘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나비석스에서는 실제로 빔360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 이제 모델 간의 클래시 디텍션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나비석스에서 지금 빔360 이슈를 생성을 하고 생성을 하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빔360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간섭 체크를 수행을 하면 이제 NWF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이 NWF 파일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빔360 코디네이트에 접근 권한이 있다면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만으로도 빔360에 업로드되어 있는 간섭 체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빔360 이슈 에딘 같은 경우가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자면 마찬가지로 이제 빔360 이제 코디네이션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설명이 되고요. 자, 모델 코디네이션 탭에서 간섭에 대한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 클래시된 목록들 중에서 지금 덕트와 벽 간에 지금 클래시가 49개, 이게 하나로 그룹핑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것을 나비석스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개별 단위로 간섭이 검토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룹핑된 것으로 효과적으로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 대해서 이슈를 지금 생성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나비석스 상에서 지금 그 코디네이션 탭에서 지금 빔360으로 접속을 하게 돼서 좀 코디네이션 모듈에 있는 그 코디네이션 스페이스 를 선택을 하고 그 해당 그 스페이스에 있는 모델들을 선택을 해서 실제로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저 콜라보레이션 탭 같은 경우, 코디네이션 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애드인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보통 본인의 계정이 있으실 거고 그 옆쪽에 카트 모양이 보이실 건데 그쪽으로 오토데스크 앱스토어 쪽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빔360 이슈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애드인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애드인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빔360 코디네이트에 액세스 권한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빔360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 있는 모델들을 가지고 원래는 이제 전체 모델들로만 간섭 체크를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개별로 지금 구조 기둥 모델과 지금 MEP 모델 간의 별도의 간섭 체크를 수행하시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까지 생성을 하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비석스에서 생성된 이슈는 빔360 안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빔360 코디네이터와 그리고 나비석스 매니지 간의 그 간섭 검토 수행 과정을 잠시나마 안내해 드렸고요. 그럼 이제 빔360 모델 코디네이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빔360 모델 코디네이션 모듈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코디네이션 스페이스에 모델을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업로드된 모델은 일단 자동적으로 클래시 디텍션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 수행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간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검토된 간섭에 대해서는 수정이 바로 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수정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별도의 코디네이션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디네이션 이슈를 생성을 해서 담당자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코디네이션 미팅까지 진행을 한 뒤에 그리고 다시 모델을 수정을 하고 혹은 업데이트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다시 코디네이션 스페이스의 공간에 올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인식을 해서 그 클래시 디텍션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이 수정이 되면 실시간으로 클래시 디텍션이 수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웨비나에서 그 효율적으로 타임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접근한 방법은 어쨌든 클래시 디텍션은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서 좀 타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찾아보았고 일단 그래서 그 최초의
코디네이션 공간에 모델을 업로드하는 과정과 그리고 코디네이션 미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에서 그 모델에 대한 업로드 과정을 빔 360 디자인 쪽에 있는 타임라인을 활용을 하게 됐고요. 지난번 빔 360 디자인 웨비나에서는 그 협업에 포커스를 맞춘 워크플로우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타임라인을 통해서 파일 공유 방식을 빔 360 코디네이트 작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디네이션 미팅에 관한 부분입니다. 코디네이션 미팅이라는 게 보통은 뭐 격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뭐 짧게는 뭐 매주 진행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보통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나 이제 발주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간섭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이제 이전 미팅과 비교해서 간섭이 얼마만큼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었는지 또는 키데이터 대비 코디네이션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등이 이제 미팅 시작할 때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구가 이제 실제 고객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문구 자체가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따로 첨부를 했고요. 실시간으로 클래시 디텍션과 코디네이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클래시 매트릭스 기능으로 현재 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빔 360 코디네이트 이런 클래시 매트릭스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런 작업, 오른쪽에 보시는 엑셀 클래시 매트릭스 작업을 하게 되죠. 보통 주요 공정이 뭐 10개 미만으로 되면 뭐 수작업으로도 어느 정도 뭐 크게 지장받지 않는 선에서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30개 정도 되는 공정의 경우라면 이제 휴먼 에러를 없애기 위한 프로세스를 별도로 또 구축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클래시 매트릭스를 제공하게 되는 이제 클래시 디텍션 관련 뭐 LL이나 뭐 서드 파티들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뭐 특별히 뭐 별도의 뭐 특수한 경우라면 뭐 별도 개발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빔 360 코디네이트를 활용을 하면 이제 이런 클래시 매트릭스를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은 확실히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 파일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간단하게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기본 폴더 구성은 건축과 구조 MEP 이 세 가지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폴더 안에는 이제 실제 모델링 작업 파일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각 폴더들을 프로젝트 어드민에 있는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설정에서 각각을 이제 팀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팀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보통 기본 폴더가 있는 위치에는 이제 쉐어드 폴더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각 기본 폴더 내에는 서브 폴더로 컨슈머드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컨슈머드 폴더나 혹은 쉐어드 폴더를 코디네이션 스페이스로 따로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간혹 이제 몇몇 분들께서 코디네이션 스페이스는 이제 이전에는 플랜 폴더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게 올해 5월 달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실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프로젝트 파일드 폴더에 사용자가 별도로 이제 코디네이션 스페이스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빔 360 디자인 쪽에서 뭐 쉐어드나 혹은 컨슘 폴더 이런 것들을 코디네이션 스페이스로 지정을 하게 되면요, 이제 빔 360 디자인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타임라인에 대한 화면이고요. 기본 폴더에 이제 모델 파일을 이제 최초로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이제 타임라인 상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뭐 모델링이 끝나거나 혹은 뭐 성과품을 납품할 때 혹은 뭐 협업을 위해서 뭐 모델을 공유하게 될 때, 이럴 때 담당의 이제 프로젝트 어드민이
에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어드민은 이제 모델 파일을 쉐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서 쉐어를 하게 되면 해당 모델은 자동으로 그 쉐어드 폴더로 업로드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타 분야 쪽, 이제 지금은 건축에서 쉐어를 했다고 하면, 뭐 혹은 구조나 혹은 MEP 쪽에서 타임라인이 건축 쪽에서 쉐어드가 됐다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쉐어드된 모델을 보시고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컨슘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슘을 하게 되면 이제 담당 폴더 내에 있는 컨슘드 폴더에 쉐어드 폴더에 있던 모델이 이제 복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별도의 사용자가 모델을 따로 업로드하는 과정 없이도 이제 쉐어드 폴더에 계속 모델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클래시 디텍션 매트릭스가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왼쪽 그림의 빨간 박스 안에는 지금 구조 쪽과 그리고 설비 쪽에 지금 클래시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총 이제 클래시 그룹이 239개의 그룹이 있는 거고요. 실제 레빗 모델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제 실제 간섭이 있는 구간, 한 개 구간을 찾아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배관 쪽 모델과 지금 구조 쪽에 구조 프레임 쪽에 간섭이 하나 발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을 제가 실제로 레빗 모델에서 이제 파이프를 옆으로 살짝 옮겨서 간섭을 해소를 했고요. 이렇게 해소된 모델을 따로 저장을 하고, 요거를 다시 프로젝트 어드민 단에서 이제 쉐어드를 하게 되면, 뭐 따로 별도로 업로드나 혹은 뭐 파일을 주고받거나 이런 과정 없이 자동으로 쉐어드 폴더 내에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클래시 디텍션 매트릭스가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238개의 간섭 그룹으로 확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섭이 된 이제 현황들은 실제 빔360 코디네이트 상에서도 바로 똑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빗석 매니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슈나 이슈 생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에서 이슈를 생성을 하든, 실제로 이제 나빗석스에서도 지금 빔360 이슈 에드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저에 따라서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빔360 코디네이트와 그리고 나빗석스 매니지를 서로 비교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서로 이제 특장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특성이나 이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빔360 코디네이트와 나빗석스 매니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거의 모든 구간에서 간섭 검토 프로세스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빔360 코디네이트는 뭐 주기적인 클래시 코디네이션 미팅 대응을 위해서 클래시 디텍션을 수행을 한다던가, 혹은 실시간으로 모델 코디네이션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때, 이럴 때 뭐 유용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나빗석스 매니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듯이 특정 모델 혹은 특정 구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코디네이션을 수행을 해야 될 때, 혹은 뭐 공정 간 협업 전에 이제 내부적으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모델들이 이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모델 검토를 하게 될 때 나빗석스 매니지를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작은 이제 비교해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뭐 수행을 하게 되실 때는 적절히 두 가지를 섞어서, 물론 무조건 다 두 가지 모드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요게 저희 시리즈 웨비나로 진행이 됐던 거고, 지금 오늘이 이제 마지막 웨비나가 됐는데요. 앞서서는 빔360 디자인, 그리고 실제로 빔360 닥스 쪽을 중점을 둔 국내 적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앞선 웨비나에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실제로 오늘은 이제 전 웨비나에서 이제 텀이 조금 길어져서 저희가 좀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모델링, 폴더 구조도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폴더 구성에 대해서 실무와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이제 궁금하다고 하시다면 저희가 이제 앞선 웨비나들이 전부 다 그 오토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이 더 궁금하시다면 요 유튜브에서 좀 더 확인을 하셨으면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